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 혹은 문제를 대하는 그러한 그 태도를 취할 때 크게 네 가지 경우를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래서 2 곱하기 2 매트릭스, 2x2 매트릭스로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류를 해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합리적으로 접근할 거냐, 직관적으로 접근할 거냐, 그리고 문제를 설명할 거냐, 해결할 거냐. 자, 이렇게 나누어 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그 내용은 바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접근, 합리 모델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 모델을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교수체제 개발 모델 혹은 교수체제 개발 모형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 체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영어로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합리성이라는 정신을 가장 잘 발현하고 있는 가장 합리성이 고도화된 형태라고 우리가 흔히 일컫는데요. 합리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매료시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다음 시간에도 그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합리적 사고방식에 매료되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합리성은 우리 인간을 매료시키는 어떤 치명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리적 사고방식의 가장 고도화된 형태, 가장 발전된 형태가 바로 체계적 사고 혹은 체제적 사고라고도 합니다. 체계적 사고 혹은 체제적 사고. 체계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체계라고 해도 되고 체제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다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체제, 체계 이 두 단어는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고요. 약간 의미 차이를 두기도 하는데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 체계 또는 체제라고 번역하는 이 시스템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 정의를 제가 바로 설명드릴게요. 구성 요소들이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집합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 정의에 보시면 이 정의가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이 문장에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핵심 요소는 바로 구성 요소, 그리고 공통의 목적, 마지막으로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면 우리는 바로 그 집합체를 시스템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집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스템이 되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구성 요소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어요. 근데 그 관계를 왜 맺냐? 공통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이 서로 모여서 관계를 맺는데 목적이 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자, A, B, C라는 요소가 모여서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연관을 맺고 있는 거죠. 관련을 맺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서 정의가 되는 이 시스템이 어째서 합리성이 가장 고도화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생긴 거야? 라고 늘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이 세 가지 요소, 구성 요소들, 공통의 목적,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세 가지만 설명하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제 의문이 풀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범죄 사건이 있었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도대체 그 사건의 실체가 뭐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질문할 때 이제 검찰청에서 그 사건의 개요를 브리핑을 합니다. 이 사건은 아무개 A, 아무개 B, 아무개 C가 이 관련된 사건으로서 이 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서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이유는 바로 이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이를 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아하 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